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요, 공업기능 및 물류유통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사는 동네에다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주세요 막 그러죠. 왜 그럴까요? 공장 들어서고 유통시설 들어서고 물류시설 들어서면요, 그 동네에 돈이 막 풀리죠. 동네가 막 이렇게 먹고 살기 좋아져요. 그렇죠? 규제도 풀리고.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 달라고 민원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그래서 여기를 특히 관광지로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는 거고요. 복합개발진흥지구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앞에 나오는 기능 중에 2개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기능 중심이니까 바로 복합된 거죠. 그래서 제목이 복합개발진흥지구예요.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복합개발진흥지구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있어요. 특정개발진흥지구. 저 특정개발진흥지구는요,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기능, 관광, 휴양 기능 외의 기능이에요. 요 위에 나온 기능 외의 기능, 이것을 뺀 나머지 기타 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특정개발진흥지구인데, 여기가 대표 명동 같은 데입니다. 서울에는 서울의 명동 같은데, 그렇죠?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돼 있어요. 거기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개발진흥지구는 세상에 세분되는 것이 5개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5개나 있어요. 자, 이제 방제지구가 나옵니다. 재해를 예방하는 게 방제지구예요. 그래서 풍수해, 산사태, 집안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방제지구고요. 자, 방제지구는 종류가 2개예요. 시가지하고 자연방제. 그러니까 시가지 방제지구는요,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재해 예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핵심 뭐예요? 밀집. 네.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연방제지구는 사람이 별로 안 사는 곳이에요. 자연은요,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해서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연방제다. 그래서 방제지구는 2개로 세분된다는 사실이죠. 자, 특정용도 제한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용도 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여기 바로 특정용도 제한지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입니다.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 특정용도 제한지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가 청소년 출입 금지 시설, 금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길에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설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 앞 입구에 청소년 출입 금지 지역 돼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특정 용도 제한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달라는 분이 계시면은요, 이렇게 예전에 설명도 혼난 적이 있는데, 우리 빨간색 정육점 불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고기를 사러 갔는데 고기를 안 팔고 아가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특정 용도 제한지구, 빨간색 정육점 불빛이 있는 곳, 특정 용도 제한지구죠. 이제 방화지구, 화재를 예방하는 곳,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가 방화지구. 이때 방화는 불을 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화재를 예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방화지구. 방화지구 진짜 흔하죠, 그렇죠? 네. 명동
대동역 주변, 논현역 주변, 뭐 남대문 시장 일대, 동대문 시장 일대 이런 데 다 방화지구죠. 예. 자, 복합용도지구 이거 2년 전에 신설된 거예요. 저는 이 복합용도지구를 보면은요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원래 용도지구 종류 중에는 용도지구란 말이 안 나와요. 자, 용도지구 종류, 뭐 고도지구, 방화지구 이런 것들 다 끝에가 지구로 끝날 뿐이지 용도지구 종류에 용도지구란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용도지구란 말 집어넣었어요. 그쵸? 법을 잘못 신설한 거죠. 실제로는. 자, 복합용도지구는요.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핵심 키워드가 이거네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그래서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한다는 것은 본래 그 용도 지역에서는 건축 허가가 안 나오는 시설인데 여기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하면요. 거기서는 그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거예요. 특정한 종류 건물을 짓게 해주는 게 여기가 복합 용도 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합 용도 지구에 대해서는요. 내용이 좀 별도로 있어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복합 용도 지구가 지정이 될 때, 자, 누가 지정하는 거 볼까요?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그래서 대통령을 찾아봤더니 주거지역 중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위에다 지정해야 돼요. 공업지역 중에서는요. 일반 공업지역 위에다 지정하고요. 관리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다가 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를 찾아야 돼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세 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가 있다. 기준과 방법 중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 자, 요 기준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거죠. 여기 이제 바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본래 그 땅에서는 건축을 못할 수 있는 건물이 건축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가 돼서 해당 용도지역에 뭐만 완화하는 거예요? 건축 제한만을 완화하는 겁니다. 원래는 못 짓게 하는 건물인데 복합용도지구 지정되면 그 건물 지을 수 있게 뭐만 완화? 건축 제한만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간선도로의 교차지, 대중교통의 결절지, 서로 결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절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 대표가 우리 왕십역 같은 데죠. 여러 개의 지하철 노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결절지 등 토지 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 지역 간의 경계 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을 하는 겁니다. 3번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 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해야지 용도 지역 전체에 달을 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인데 일반 공업지역의 3분의 1 이하, 그렇죠? 요만큼만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해야 되고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개발 관리를 위해서 지정 대상지가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요 네 가지 한번 읽어 두시고 핵심 키워드는 이거죠. 건축 제한만을 완화한다.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지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도나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가 나와요. 그러면 아까 앞에 나왔던 용도지구는요, 법령, 국토계획법이나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용도지구를 말하고, 이거는요, 시도나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해 놓은 게 한 두 개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절대 지금 공부하실 땐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용도지구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조례로 그 지자체만 있는 거는 절대 지금은 보시면 안 돼요. 보시면 시험에는 조례로 정하는 건 안 나오거든요. 법령이 있는 것만 나오니까 헷갈려서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조례로 일단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기준에 따라서요, 그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지정 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서 법정된 법으로 정해진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을 할 수 있다. 뭘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이거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할 때 그 조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 시도나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 갖춰야 될 조건이 뭔가? 1번 용도지구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핵심 단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죠.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뭔지는 자세히 몰라요. 하여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고요. 2번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 핵심 단어죠. 행위 제한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되고요. 3번은 특히 잘 알아두셔야겠네요.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 금지입니다. 왜요?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용도지구를 조례로 신설할 수 있다 그러면요, 선거 때만 되면은요, 그러면 수많은 용도지구가 신설될 거예요.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용도지구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제 방제지구의 의무적 지정이라는 게 나와요. 재해를 예방하는 방제지구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요. 의무적 지정해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 대도시장은요,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밑에 나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요, 방제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는요, 해당 방제지구의 재해 저감 대책, 재해를 줄이는 대책, 이게 바로 재해 저감 대책이라는 겁니다.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거죠.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된다. 자, 어느 때를 갖다가 방제지구로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가? 1번 또는 2번이에요. 1번 또는 2번에 해당되면 방제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가 된다는 거죠. 자, 1번 연안 침식 뭐예요? 우리 바닷가에 막 파도 치죠. 땅이 막 깎여. 계속 침식이 돼. 이 상태로 가면 땅이 다 없어지겠다. 근데 보통 그런 땅을 포락지라 그러죠. 연안 침식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고, 또는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자,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조건 까다롭죠. 10년 이내에 한 번만 발생하면 안 돼. 그 다음에 2회 이상 발생해도 동일한 재해가 아니면은 해당 사항 없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재해가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했다 할지라도 인명피해가 있어야 돼요. 인명피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명피해 없으면 또 지정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가 돼야 돼요. 향후 동일한 재해가 발생한다 그래도 피해가 별 우려가 없다. 그 사이에 조치를 다 했다. 그러면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예, 아주 조건이 까다롭죠. 자, 이제 5번에 용도지구 지정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요번에 생긴 지가 한 2년밖에 안 된 규정인데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용도지구가 지정이 됐어요. 지정됐구나. 그러면 이 지정된 용도지구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글쎄 지자체 조례로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용도지구는 지정해놨는데 이 용도지구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조례로 정해놓지 않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용도지구 지정했는데 지정됐으면은요 뭘 못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만들어놨는데요. 이 말이 됩니까 이거? 그렇죠? 행위 제한을 정해놓지 않고 규제는 안 만들어 놓고 용도지구만 지정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용도지구 지정했다. 이 지정된 용도지구에서는 어떤 규제가 있는가? 이게 만들어져 있을 때만 지정하라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구별로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해야 하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이 도시군 계획 조례에 정해지지 않았다.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해야 하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이 도시군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아니한 용도지구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고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제외다. 이거 왜 제외냐면요. 고도지구와 취락지구하고 개발진흥지구는 뒤에 다시 나옵니다. 얘네들은 조례로 건축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건축 제한을 하는 용도지구는 그 건축 제한 내용이 조례에 나오지 않으면 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건축 제한을 조례로 하지 않고 특별 규정으로 하는 용도지구는요. 고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요. 요거는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는 용도지구를 정해서 안 된다. 이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건축 제한을 조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뒤에 나온 것을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해가 돼요. 자, 6번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 세분. 자, 조례로 용도지구를 세분할 수가 있대요. 자,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는 당의 시도나 대도시의 도시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경관지구. 아까 우리 경관지구 세 가지로 세분돼 있었죠. 그 세 가지로 세분돼 있는 것은 대통령령에 나오는 세분되는 게 세 개인데 이거 외에 4개, 5개로 만들 수 있대요. 뭘로요? 조례로 세분해가지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다. 원래 경관지구는 대통령령에 3개가 세분되어 있는데 조례로 하나 더 4개, 조례로 하나 더 5개 이렇게 세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특화 경관지구에 세분을 포함한다. 그러면 특화 경관지구는 대통령령으로 세분되어 있는 건데 특화 경관지구를 또 쪼갤 수 있대요. 조례로. 특화 경관지구를 수변, 역사문화, 미관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예.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자, 중요시설물 공항이나 항만 있죠. 그 다음에 특정 용도 제한지구, 빨간색 정육점 불빛 있는 곳이라 그랬죠. 이런 곳을 또 조례로 세분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중요시설물인데 여기는 특히 중요시설이 공항이나 항만이다. 그러면 조례로 세분할 수 있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요. 자, 그 지역 사람들만 어디에 빨간 등불이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조례로 세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다 시험 문제가 되는 것들이네요. 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왔죠. 용도지구 지정 효과입니다.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요. 행위 제한이 적용이 돼요. 근데 이때 요 행위 제한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건축 제한밖에